안녕하세요. TV를 말하되 오원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변수민입니다. 최근 한 OTT 서비스를 통해 공개된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스스로를 메시아라 칭한 4명의 범죄자와 이들이 설립한 기독교 복음 선교회 속칭 JMS와 오대양,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의 민낯을 폭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다큐멘터리는 본 프로그램이 공개되기 전부터 언론의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그 이유는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가 나는 신이다의 방영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2일 서울 서부지법은 채권자 정명석의 신도들에 대한 성범죄 혐의를 다룬 이 프로그램은 관련 내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움으로써 유사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됐다고 볼 수 있다며 기독교 복음선교회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이후 해당 사실이 다시금 보도되면서 오히려 프로그램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만 나왔습니다. 하루 뒤인 3월 3일 OTT 서비스를 통해 공개된 다큐멘터리 내용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간략하게만 접해왔던 범죄 행각이 인터뷰에 응한 많은 사람의 입을 통해 직접 전달될 때 그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이며 반사회적이었는지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듯 생생하게 전달돼서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프로그램을 연출한 조성현 PD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실제 수위의 10분의 1 정도밖에 다루지 못했다. 방송이 나간 뒤에 피해자분들과 통화를 하면 왜 이런 이야기들은 담지 않았느냐며 아쉬움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다며 반사회적인 행동을 친사회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은 없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프로그램 연출 의도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많은 인물과 사건이 등장하지만 그중 제 뇌리에 깊게 박혔던 것은 피해자가 또 다른 가해자가 되도록 만드는 해당 단체의 악랄한 그리고 피해자가 단체에서 탈출한 뒤에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피해자가 생긴 것이라는 피해자들의 죄책감 그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가 법의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투쟁해온 활동가들의 사명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기를 내 카메라 앞에 선 피해자들, 폭력과 협박에 굴하지 않고 버텨낸 활동가들, 그리고 이를 상세히 조명함으로써 사회적 공분을 이끌어낸 제작진까지 모든 분의 용기에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TV를 말하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V를 말하다에서 뉴스 비평을 맡은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안종묵 교수입니다. 오늘 뉴스 비평은 CJB 청주방송 뉴스 보도가 갈등적인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균형 보도를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중재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언론사는 갈등을 가진 이슈를 핵심적인 뉴스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뉴스 보도를 보면 대부분의 뉴스 보도가 갈등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야의 정책 대립, 개발과 환경 보존의 대립, 지자체와 지역민과의 대립, 노동자 파업과 관련한 노사 대립,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대립, 지자체와 지자체의 대립 등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수없는 갈등들이 뉴스 보도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갈등들을 풀어나가면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갈지가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이며 뉴스 보도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이러한 갈등들을
풀어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뉴스 보도에서 갈등성 뉴스를 보도할 때 균형 보도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심층 보도가 필요합니다. 균형 보도는 언론의 핵심적인 역할이기도 한데요. 언론의 균형 보도는 양쪽 입장이 대립할 때 특정 입장을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균형 보도는 기계적인 균형 보도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계적 균형 보도란 대립하는 양쪽의 입장에 대해서 신문이면 같은 지면의 양, 그리고 방송이면 같은 분량의 방송 시간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갈등성 뉴스를 보도할 때 균형 보도를 넘어 심층 보도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이며 의무이기도 합니다. 특히 뉴스 보도가 갈등적인 요소를 풀어나갈 때 특정 이익 집단이 아닌 사회적 공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의제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CJB 청주 방송의 8시 뉴스에서 갈등성 이슈를 어떻게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월 21일자 CJB 청주 방송의 8시 뉴스가 보도한 대청호 난개발 우려, 규제 완화의 첫 반기라는 제목의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 보도는 2분 30초 분량이었는데요. 개발하려는 지자체와 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에 대해서 방송 시간을 균형 있게 사용하고 있으며 뉴스 보도의 제목도 대립하는 양쪽의 입장인 대청호 난개발과 규제 완화 첫 반기를 모두 사용함으로써 기계적인 균형 보도를 충실히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취재 기자도 뉴스 보도 마지막에서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함으로써 균형 보도에 신경을 쓴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CJB 청주 방송의 8시 뉴스에서 갈등적인 사회적 이슈의 중재자로서 그리고 시민들이 개발과 보존이라는 대립적인 이슈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심층적인 뉴스 보도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3월 2일자 단신으로 대청호 규제 완화 시도 중단하라라는 환경단체 시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대립하는 사회적 이슈를 풀어내는데 도움을 주기보다는 사건, 사고를 보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청호 개발은 충청권 4개 광역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사안이기도 한데요. 대청호 개발의 필요성과 환경 보존의 가치에 대한 심층적인 후속 보도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으로 3월 2일자 CJB 청주 방송의 8시 뉴스가 보도한 대형마트 평일 의무 휴업 도입과 일요일 쉬고 싶다는 제목의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마트가 격주간 일요일 휴업이 전국적으로 11년 동안 시행되고 있어 나름 정착되었는데요. 대통령이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 변경에 대해 언급한 이후 대구광역시가 지난 2월 제일 먼저 대형마트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는 당길지 모르나 지역 전통 상권과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청주 지역에도 대형마트 격주 휴업일을 일요일이 아닌 주중 평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3월 2일자 CJB 청주 방송의 8시 뉴스를 보면 갈등적인 사회적 이슈가 청주시와
대형마트 노동자와의 대립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대립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바로 지역 전통 상권인데요. 대형마트의 격주 휴업인 일요일을 주중 평일로 변경하는 문제는 대형마트와 지역 전통 상권 양측 간의 대립이 본질입니다. CGV 청주방송의 뉴스 보도는 갈등의 한 축인 지역 전통 상권을 소외시켰는데요. 갈등적인 사회적 이슈에 대한 뉴스 보도에서 균형 보도가 중요한데 CGV 청주방송의 뉴스 보도는 갈등의 한 축을 소외시킴으로써 균형 보도 자체가 어렵게 되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행하려는 정주시와 대형마트는 사실 같은 입장이므로 CGV 청주방송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후속 보도에선 대립하고 있는 양대 축인 대형마트와 지역 전통 상권을 균형 보도하고 나아가 이를 해결하는 심층 보도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갈등을 보도해 이를 공론화하고 상반된 두 입장을 균형 있게 보도함으로써 시청자가 해당 사안을 중립적으로 바라보고 어떤 것이 더 옳은 방향일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언론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갈등에 대해 단순히 균형 있는 보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갈등을 중재함으로써 지역민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CJB 뉴스가 되길 바랍니다. 작년 9월에 발생한 이란 시위가 해가 바뀐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최근 태국이나 홍콩, 칠레, 페루 등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에서 반정부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죠. 그중에서도 서아시아의 이슬람 국가인 이란의 반정부 시위는 다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이란 시위를 상징해주는 구호가 바로 여성, 삶, 자유인데요. 전통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제한해왔던 이란에서 이 시위는 여성의 인권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전 국민이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이란 사회가 큰 변혁의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2년 9월 13일 22살의 이란 쿠르드족 여성인 마흐사 아미니가 새학기를 앞두고 친척을 만나기 위해 테헤란을 방문했을 때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하철역에서 지도 순찰대에게 체포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마흐사 아미니는 체포된 지 3일 만에 갑자기 병원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 후 3일 뒤에 마흐사 아미니의 고향에서 장례식이 치러졌는데요. 이때 마을 주민들이 정부에 대해 집단적인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식 사인은 심장마비였지만 마흐사 아미니가 지도 순찰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구타 등의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의문이 제기되자 이러한 여성들의 공분을 샀던 거죠. 이 사건으로 이란 정부의 히잡 단속에 대한 반대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10대, 20대의 여성들이 히잡을 벗어던지며 반대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시위를 이란의 히잡 시위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시위는 1979년 이펀 군주제였던 팔라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최고 권력을 갖는 이슬람 공화국을 탄생시켰던 이른바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에 가장 오랫동안 이어진 반정부 시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마흐사 아미니 사망 사건은 이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히잡 시위는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 보호와 인간의 기본권, 그리고 이슬람 종교 문화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수면 위로 부상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최근 한국에도 히잡을 쓴 이슬람 국가의 여성들을 자주 볼 수 있죠. 하지만 한국에서 비교적 낯선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또 이미 다문화 사회에 진입해 있는 한국으로서도 이것을 남의 나라 문제만으로 치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31일과 2월 7일에 방송된 최강 1교시에는 이슬람 학자인 박현도 교수가 출연해서 이 마흐사 아미니 사건을 통해 살펴본 이슬람 히잡의 의미와 문제를 다뤘습니다. 박현도 교수는 히잡의 역사뿐만 아니라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 이 히잡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자세히 소개해서 시청자들이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줬는데요. 짧은 강연 속에서도 우리가 히잡을 비롯한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부족했는가를 알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히잡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고대 중동의 문헌에서 히잡에 대한 기록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기원전 1400년에서 1500년이라고 하니까요. 이때 머리에 히잡을 쓰는 행위는 신분이 높은 여성에게만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국가체제가 형성되고 점차 가부장적 권력이 강화되면서 여성의 히잡은 제도적으로 정착됐는데요. 특히 이슬람교가 발흥했던 7세기 이전의 아랍에서는 유목민 부족들 간의 크고 작은 전쟁이 잦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성들이 성적으로 유린당하거나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생기자 사회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생겨났고 그 방법으로 여성의 의복을 엄격히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규제에 따라 여성들은 성적 매력이 드러나지 않는 옷을 입도록 강제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히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히잡은 의복을 통한 여성의 인권 탄압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럼에도 히잡 착용이 여성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문제에 대해 이슬람 국가 내부에서도 변혁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합리한 제도를 변화시키는 데 실패해왔던 역사도 뿌리가 깊었습니다. 이런 히잡 착용이 국가적 폭력이자 제도적 억압이라는 점에 대해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국가는 바로 튀르키예였습니다. 튀르키예는 이슬람 문명과 아랍 문명이 혼재되어 있는 국가였는데 1923년 그리스와의 독립전쟁 이후 신생국가로 탄생했습니다. 이때 튀르키예는 과거의 이슬람 문명에서 벗어나 서구적 근대국가로 만들기 위해 개혁에 착수했는데요. 이때 가장 큰 개혁의 목표는 바로 이슬람 전통과의 철저한 결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이 히잡을 벗는 것은 곧 이슬람 전통과의 결별이자 근대화의 상징이었던 거죠. 쉽게 예측할 수 있듯이 그 과정에서 전통주의자들과 근대주의자들의 갈등이 생겼고 그런 이유로 이슬람 국가에서는 히잡을 써야 한다와 쓰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 충돌로 인해 제도적 변화를 이끌기 어려웠습니다. 이슬람 전통주의자들에게 히잡을 쓰는 행위는 국가와 종교적 전통을 지켜가는 중요한 수단이었지만 이슬람 여성들에게 그것은 폭력과 억압의 수단이었던 거죠. 1979년 이란 혁명은 히잡의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79년 이란 혁명은 왕정을 몰아내고 이슬람 원리주의를 강조하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탄생했기 때문인데요. 이때 정권을 잡고 등장한 호메이니는 이슬람 율법에 입각하여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통치하는 신정국가를 세우자고 주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구 문화를 배척하고 이슬람 문화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여성들의 히잡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란 여성이라면 누구나 9살부터 히잡 착용이 필수였기 때문에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교복도 히잡이었고요. 심지어 1983년에는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에게 태형 74대에 처한다는 내용을 법률로 정했습니다. 1996년에 제정된 히잡 착용법에는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은 열흘에서 최대 2개월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실제로 아프샤리라는 한 여성 인권운동가는 공공장소에서의 히잡 착용을 거부하고 이에 대한 문제 영상을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24년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견고하게 이어져 왔던 이란 여성의 히잡 착용이 2022년 9월 마흐사 아미니의 사망 사건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여성 인권 탄압의 문제가 제기된 건데요. 이 이란 히잡 시위는 전통적으로 수동적인 입장에 놓여 있던 여성들이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다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찬성하는 남성들도 이 시위에 합세했다는 데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그만큼 이 문제는 이란 내부에서도 격렬한 찬반 논쟁이 있어 왔다는 반증이겠죠.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란 국가가 연주될 때 이란의 축구 선수들이 굳은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고 국가를 부르지 않았던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선수들의 모습을 보고 관객석에 앉아있던 한 이란 여성은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이것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가하는 국가폭력과 억압을 일삼는 자국 정부에 대한 일종의 묵시적인 공감을 표시한 사건이었습니다. 영국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란의 히잡 시위로 인한 사망자가 미성년자 70명을 포함해 520여 명이고 구금된 사람들도 19,7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란 시민들이 그동안 큰 희생을 치러오면서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란 시민들의 복장을 단속하는 지도 순찰대가 거리에서 자취를 감췄다는 건데요. 이란의 소셜미디어 방송인 월스트리트 실버가 최근 이란의 시내 풍경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트위터에 올린 걸 보면 염색한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걷는 여성이나 야구모자, 베레모 등을 머리에 쓰고 테헤란 거리를 걷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란 거리에선 머리를 감싸는 스카프를 쓸지 안 쓸지 여성들의 선택의 자유가 늘어난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이란 사회의 뚜렷한 변화는 내부적 모순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이란 시민들의 힘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히잡을 쓴 이슬람 여성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이란 내부의 변화의 바람을 불 때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히잡과 이슬람 문화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이란의 젊은 여성들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히잡을 벗어던진 채 거리로 나온 것은 단순히 히잡 착용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자신의 복장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기본권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와 정부를 향한 이란 여성들의 목소리는 치열했고 그것은 점차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힘겨운 싸움을 지속하고 있는 그들을 지지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최강 1교시 이슬람 학자 박현도 교수의 강연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또 다른 문화적 격투가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 의미 있는 강연이었습니다. 유난히 일교차가 큰 초봄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진 꽃샘 추위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어느새 봄의 한복판 충분히 코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봄에 갑작스럽게 닥친 추위가 봄꽃이 피는 걸 시샘한다고 해서 꽃샘 추위라고 부르죠. 이렇듯 샘많은 추위가 빠르게 물러가고 예쁜 봄꽃이 만개하는 따스한 봄이 얼른 우리 곁에 찾아오길 기대해 봅니다. 3월 TV를 말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4월 세 번째 토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